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예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도시계획 디자이너입니다. 혹시 도시계획이라는 말이 낯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매일 걷는 길, 자전거를 타는 도로, 공원, 강변 같은 걸 설계하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요? 사람들이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공간에서 행복을 느끼는 걸 보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강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뉴욕을 관통하는 허드슨 강이 집 근처에 있어서 그런가 봐요. 어릴 때는 친구들이랑 강변에서 소풍도 자주 가고, 대학 때는 강변 자전거길을 달리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죠. 강을 보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가 강을 제대로 활용하면 얼마나 더 멋질까? 그런데 솔직히 뉴욕, 허드슨 강은 기대만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세계 다른 도시들의 강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어요. 한강이라는 이름만 들어본 적 있었는데 듣자 하니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가운데에 엄청난 강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속으로 이랬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설마 우리 허드슨 강보다 좋겠어. 근데요, 여러분, 제 그 자신만만했던 마음은 한강에 도착한 순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이 강은 진짜 뭐랄까 다른 세상 같았어요. 허드슨 강? 센강?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싹 잊혀졌어요. 제가 한강에 대해 몰랐던 걸 너무 후회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한강의 진짜 매력을 하나하나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출장 첫날 한국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마치고 나니 벌써 해가 지고 있었어요. 퇴근 후엔 어디를 가볼까 고민하다가 바로 떠오른 곳이 한강이었어요. 뉴욕에선 퇴근 후 허드슨강 근처를 걷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기대하며 가볍게 산책이나 하자는 마음으로 호텔에서 나왔죠. 한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어요. 저 멀리 보이는 강줄기 위로 석양이 비추고 있었고 물결은 마치 황금빛 카페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강물보다 더 놀라운 건 그 강을 둘러싼 풍경이었어요. 강변 전체가 마치 거대한 공원 같더라고요. 산책로, 잔디밭, 자전거길, 그리고 강변을 따라 이어지는 사람들이 만든 작은 쉼터들까지 완벽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강가를 걸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뉴욕 허드슨 강과 비교하게 됐어요. 허드슨 강은 강변 옆에 도로가 가로막고 있어서 걸을 수 있는 구간이 한정적이거든요. 공원도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은 아주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한강은요? 걸을 수 있는 길이 끝이 없을 정도로 넓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캠핑하는 가족들, 그리고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연인들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그러다 저는 자전거를 빌려 타기로 했어요. 여기선 강변마다 자전거 대여소가 있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자전거를 타고 강을 따라 달리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대도시 속 강이 맞아? 이렇게 깨끗하고 여유로운 풍경이 가능하다고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달리던 길 옆으론 강변을 따라 스마트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는데 밤이 되자 자연스럽게 밝아지더라고요. 이런 디테일은 정말 놀라웠어요. 도시계획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완벽한 설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전거를 타다 보니 어느새 반포대교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마주한 풍경은 제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어요. 강 위에 화려한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바로 반포대교의 분수쇼였죠. 뉴욕에서도 분수쇼를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거대한 강 위에서 펼쳐지는 건 처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탄하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촬영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강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허드슨 강이나 센강은 여기에 비하면 그냥 거대한 물줄기일 뿐이야. 이건 정말 살아있는 강이야. 사람들이 이 강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 뉴욕에서 허드슨 강은 너무 단절된 느낌이 강했어요. 도심과 연결되지도 않고 강이 있어서 사람들이 특별히 더 행복하다고 느낄 만한 공간도 아니었죠. 반면 한강은 도시와 사람, 그리고 자연이 완벽하게 연결된 공간이었어요. 제가 그날 한강에서 느꼈던 건 단순히 예쁘다가 아니었어요. 이 강이 정말 제대로 관리되고 있고 사람들이 이 공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졌어요. 저는 한강을 보며 한국이 도시와 자연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능력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깨닫게 됐죠. 한강에서의 첫날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이곳은 단순히 관광객이나 사진을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일상이 녹아있는 곳이었죠. 가족들이 웃고
친구들이 대화하고 연인들이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강이 이렇게 따뜻한 공간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뉴욕의 허드슨 강이나 파리의 생강이 제게는 갑자기 너무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어요. 한강에서의 하루는 단순히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 남은 출장 기간 동안 이 강의 매력을 더 알아보려고 마음먹었죠. 한강은 제가 알고 있던 도시와 자연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준 곳이었으니까요. 하루하루 출장 기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강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사실 처음엔 퇴근 후 한강공원에서 간단히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게 다였어요. 한강의 넓고 깨끗한 풍경에 감탄하며 그날의 피로를 풀기엔 충분했죠. 하지만 한강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 깊이를 알수록 더 많은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강은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지? 그 의문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고 저는 한강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한강 역사 전시관이라는 작은 공간이 보였어요. 한강의 과거와 현재를 설명해주는 곳이었죠. 호기심에 들어가 본 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한강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엄청나게 오염된 강이었다고 해요. 당시엔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공장이 늘어나고 생활 폐수가 무분별하게 한강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결과 강물은 탁해지고 악취가 심해서 시민들은 한강 근처를 가는 걸 꺼릴 정도였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뉴욕의 허드슨 강이 떠올랐어요. 허드슨 강도 한때 오염 문제로 악명이 높았죠. 공업화와 도시화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강은 점차 망가지기 시작했고 결국 죽은 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하지만 뉴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정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허드슨 강의 오염을 줄이고 강 주변을 재정비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한강과 허드슨 강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났어요. 뉴욕의 허드슨 강은 여전히 강변 대부분이 콘크리트 벽과 도로로 막혀 있어요. 사람들은 강변에 쉽게 접근할 수 없고 강은 도심에서 멀게 느껴지죠. 반면 한강은 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시민과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한강 정화 프로젝트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대요. 정부는 강물 정화뿐만 아니라 강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강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했죠. 지금의 한강은 단순히 깨끗한 물줄기가 아니라 수십 년간의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전시관을 나선 뒤 저는 생태공원 중 하나인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에 가보게 됐어요. 여의도는 서울의 비즈니스 중심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자연 공간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생태공원 입구에 들어선 순간 도심의 소음이 멀어지고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기분이었죠. 생태공원을 걷다 보니 자원봉사자가 다가와 인사를 건넸어요. 그분은 한강 생태계의 복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예전의 색강은 오염이 심각해서 생명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철새들이 매년 찾아오는 서식지가 되었고 수많은 생물이 이곳에서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도심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제가 묻자 자원봉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들의 노력과 애정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강이 깨끗해야 도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이죠. 그 순간 저는 한강이 단순히 정부의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강을 사랑하며 지켜온 결과물이었어요. 색강에서의 경험은 자연스럽게 파리의 생강과 비교하게 만들었어요. 생강은 정말 아름다운 강이에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같은 랜드마크와 함께 낭만적인 풍경을 만들어내죠. 강변을 따라 걷다 보면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노천 카페가 어우러져 여행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해요. 하지만 생강은 어디까지나 관광객을 위한 강이에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강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은 거의 없죠. 강변 도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물도 오염이 심해 수영 같은 활동은 불가능해요. 생강은 과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유산이지만 현대 도시의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어요. 반면 한강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어요. 강변에서 러닝을 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나누는 친구들까지 한강은 서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낭만적인 풍경을 넘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행복을 주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생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강이 특별한 이유는 자연뿐만 아니라 기술에서도 찾을 수 있었어요. 강변 곳곳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은 에너지 절약과 동시에 안전한 밤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저는 이 가로등이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설명을 듣고 놀랐어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율주행 유람선 이야기도 들었어요. 강을 따라 자동으로 움직이는 유람선이 가까운 미래에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강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강변 카페에 앉아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한강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서 반포대교 분수쇼가 시작되자 주변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뉴욕의 허드슨강이나 파리의 생강에서는 이런 풍경을 본 적이 없어. 이건 정말 서울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야. 한강은 단순히 아름다운 강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고 자연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이어주는 다리 같은 곳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강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퇴근 후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어요. 한강은 더 이상 저에게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도심 속에서 자연과 기술이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날 저는 한강에서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반포 한강공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강변을 걷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가 근처에 있는 벤치 주변에 쓰레기 봉투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한쪽에선 몇몇 사람이 무언가를 치우고 있었어요. 뭐지? 한강이 이렇게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모습도 있나? 순간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느꼈어요. 강이 이렇게 완벽해 보였는데 숨겨진 이면에는 쓰레기 문제가 있나 싶었죠. 뉴욕 허드슨강 주변의 쓰레기 더미가 떠오르며 실망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결국 이곳도 완벽하지는 않은 건가? 하지만 곧 그 장면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날은 서울시와 시민들이 함께 진행하는 한강 정화 활동이 있는 날이었더라고요. 쓰레기 봉투는 치워야 할 것들을 모아둔 것이었고 주변을 청소하던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들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그중 한 명의 봉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미소를 띠며 말했죠. 여기 한강은 서울 시민들 모두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가꾸고 지켜야 더 깨끗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어요. 뉴욕 허드슨강 주변의 쓰레기 문제를 떠올리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강을 가꾸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허드슨강의 경우 대부분 정부나 시청에서 청소와 관리를 맡아요. 시민들의 참여는 거의 없죠. 그런데 여기 한강은 시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강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강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강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서울 사람들의 마음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저는 강변에 앉아 그동안 경험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뉴욕의 허드슨강, 파리의 생강, 그리고 서울의 한강. 세 강은 각각 다른 도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지만 이 강들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허드슨강은 도시와 단절된 느낌이 강해요.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강이에요. 생강은 낭만적인 강이에요. 과거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관광객들에게 인상 깊은 풍경을 제공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반면 한강은 달랐어요. 이 강은 서울 시민의 일상 그 자체였어요. 사람들이 한강에서 운동을 하고 피크닉을 즐기고 심지어 강변에서 책을 읽는 모습은 그 자체로 도시와 자연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이 강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이었죠. 쓰레기를 보고 처음 느꼈던 실망감은 점차 사라지고 오히려 감동으로 바뀌었어요. 완벽함이란 이런 거구나. 한강은 단순히 아름답고 깨끗하기만 한 강이 아니었어요. 그 속엔 사람들의 노력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단점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단점을 극복하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만든 공간이었죠. 그 다음 날 저는 한강 유람선을 타기로 했어요. 한강 위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는 경험은 제가 너무도 기대하던 순간이었죠. 유람선이 강을 따라 움직이며 서울의 랜드마크를 하나하나 지나갈 때 저는 마치 영화를 보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특히 반포대교를 지나면서 펼쳐지는 분수쇼는 잊지 못할 장면이었어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움직이는 물줄기와 그 뒤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 멋졌어요. 저는 그 순간 뉴욕의 허드슨강과 파리의 생강을 떠올렸어요. 허드슨강도 이렇게 강 위에서 도시를 감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강에도 이런 활력이 있으면 얼마나 멋질까? 유람선에서 내려 강변에 앉아있던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강은 단순히 물줄기가 아니야. 이건 사람들의 삶, 그리고 미래를 담은 공간이야. 그 순간 저는 한강이 왜 특별한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됐어요. 이 강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엔 교역의 중심이었고 지금은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공간이며 미래에는 더 많은 가능성을 품은 공간이 될 거예요. 한강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치킨과 맥주를 사서 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은 제게 단순히 여행 중 들른 장소가 아니었어요. 제가 꿈꾸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의 이상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간 뒤에도 저는 한강을 잊지 못할 거예요. 허드슨강을 볼 때마다, 샌강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도 이런 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한강은 한국을 넘어 세계 어느 도시에도 없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출장 마지막 날 밤, 저는 한강을 다시 찾았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저를 맞아 주었던 이 강에서 저는 이곳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느끼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날의 한강은 언제나처럼 잔잔했고 강바람은 부드럽게 제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치킨과 맥주를 사서 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한강은 제게 단순히 여행 중 들른 장소가 아니었어요. 제가 꿈꾸는 도시와 자연의 공존,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의 이상을 보여주는 곳이었어요. 강변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한강은 서울, 아니, 한국 그 자체를 보여주는 곳이야. 한강은 단순히 서울을 가로지르는 물줄기가 아니에요. 이곳엔 한국인들의 삶과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과거엔 교역의 중심이자 생존의 터전이었고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 오염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모두의 노력으로 다시 태어난 강이죠. 한강은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뉴욕의 허드슨강을 떠올려 보면 그 강도 중요한 물줄기예요. 하지만 강과 도시는 여전히 단절되어 있고 시민들이 강과 깊은 연결을 느끼는 공간은 아니에요. 파리의 샌강은 과거와 전통의 상징으로 남아있지만 그 강이 현대의 삶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하기 어렵죠. 한강은 달랐어요. 이곳은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었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며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저는 한강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뉴욕에서 제가 보아온 공원과 강들은 주로 자연을 복원하거나 보존하려는 목적이 강했어요.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자연과 도시가 분리된 느낌이 강했죠. 하지만 한강은 다르게 접근했어요. 자연을 단순히 지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강과 함께 살아가도록 공간을 설계했어요. 한강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운동하는 시민들, 돗자리에 앉아 웃고 떠드는 가족들로 가득했어요. 이곳은 사람들이 자연을 소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삶을 나누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부러웠어요. 뉴욕에서도 이런 공간이 가능하다면 허드슨강이 얼마나 더 생명력 넘치는 곳이 될지 상상해 보았죠. 한강은 자연과 사람만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이곳은 첨단 기술로 미래를 담은 공간이기도 했어요. 강변에 설치된 스마트 가로등, 공공 와이파이, 그리고 자율주행 유람선 같은 프로젝트는 한강이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샌강이나 허드슨강과 비교했을 때 이런 기술적 혁신은 정말 놀라웠어요. 특히 뉴욕에서는 강을 둘러싼 고층 빌딩들이 도시의 미래를 상징하지만 정작 강 자체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한강은 그 반대였어요. 강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자율주행 유람선 이야기를 들으며 강이 단순히 교통수단이나 관광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첨단 기술을 통해 더 나은 도시 생활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강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자연이나 기술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곳의 진정한 매력은 한강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어요. 제가 가장 감명받았던 순간 중 하나는 한강 정화 활동을 보았을 때였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강을 돌보고 가꾸는 모습은 뉴욕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사람들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한강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니 이 강이 더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강변에서 저를 웃게 한 또 다른 장면이 있었어요. 돗자리에 둘러앉아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가족들,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친구들, 자전거를 타며 강바람을 즐기는 연인들까지 한강은 사람들의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샌강이나 허드슨강에서도 사람들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의 사람들은 강을 단순히 구경하거나
감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강은 달랐어요. 사람들이 이 강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한강은 그들에게 삶의 일부였어요. 출장 마지막 날 밤, 저는 한강을 마지막으로 걸으며 제 마음속에 깊은 여운이 남는 걸 느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도 한강을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뉴욕의 허드슨 강을 볼 때마다, 파리의 샌강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도 한강 같은 공간을 가질 수 있을까? 강이 단순히 도시의 배경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자연, 그리고 기술을 연결하는 공간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한강은 단순히 서울을 대표하는 강이 아니에요. 이 강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한강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동시에 자연과 사람, 그리고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에요. 뉴욕으로 돌아간 뒤 저는 제 동료들에게 한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겠죠. 언젠가 뉴욕에도 한강 같은 강이 생길 수 있으면 좋겠어. 이건 단순히 강이 아니라 도시의 심장이거든. 한강은 제게 도시와 자연,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강이었어요. 제가 한강에서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한강을 꼭 경험해 보세요. 강이 도시와 사람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줄 수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